이게 3차식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거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모양들을. 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앉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앉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K라고 잡으시면 돼요. K라고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모양이 나오면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FA가 마이너스 3이고 FB도 마이너스 3이고 FC도 마이너스 3이고 이런 식으로 잡아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3을 전부 자변으로 이항을 합니다. 전부 자변으로 이항을 하면 FA 플러스 3, FB 플러스 3, FC 플러스 3은 0이다. 가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해석해요. fx 플러스 3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이죠. fx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 3차 방정식에 x에 a를 대입하거나 b를 대입하거나 c를 대입하면 참이 된다. 이 얘기거든요. 이 세 줄이. 네, 그래서 fx 플러스 3은 0이라는 3차 방정식에 세 근이 ABC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보이면 이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이항시켜서 ABC가 세 근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지금 fx님이 나와 있으니까 이 3차 방정식 찾는 건 어렵지 않죠? x 세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마이너스 10x 여기 플러스 9에 3만 더해줍니다. 플러스 12는 0에 세 근이 ABC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럼 근각이 세각이 있으면 금방 풀리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요거네요. 3.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는 요거분의 요거니까 마이너스 10. 우리 요거 구하는 거기 때문에 A, B, C는 별 필요 없어요. 요거는 요거의 제곱 16에서 이거의 2배 20을 마이너스를 빼주시면 되겠죠. 36. 곱셈공식 변형해서 그래서 136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일단 뭐 별로 어려워 보이는 건 없는데 오히려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실력은 어렵지 않고 보니까 몰라요. 내 눈엔 그래요. 내 눈엔 별로 어려워 보이는 게 없어요. 21번 이런 거 21번 자이언트 N에 대해서 FN은 1 플러스 F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오메가 이 x 세제곱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으니까 이 오메가가 세제곱이 1이 되고 그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 이건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세제곱이 될 때마다 순환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fn 여기가 n이거든요. 그 n이 여기 오메가의 지수로 올라가요. 지수로. 그럼 뭐 영어는 크게 방법 없어요. 이거 좀 해보세요. 몇 개 해보세요. F1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죠. 여기 n에다 1 대입하는 분의 오메가 하면 여기서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만 남기고 오메가 이항시키면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마이너스 오메가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 됐고요. 그 다음에 F2는 1 플러스 오메가의 2n 제곱이죠. 4제곱 분의 오메가 제곱 하면 요거 이제 세제곱하면 1 되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오메가 제곱만 남기고 나머지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오메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분모 분자는 이제 부호만 반대죠. 이렇게 묶어주면 그래서 역시 마이너스. 그 다음에 F3은 여기다가 3 대입하면 1 플러스 오메가의 6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 그렇게 되면 이제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2분의 1 나옵니다. F4는요. 1 플러스 오메가의 8제곱 분의 오메가 4제곱 이렇게 될 텐데 오메가 6제곱이 1이니까 1 플러스 오메가 제곱분의 오메가 세제곱은 또 1이죠. 그냥 오메가 하나 남죠. 이걸로 돌아와요. 돌아옵니다. 길로 돌아와요.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돼요. 마일, 2분의 1 계속 반복. 그래서 이거 3개 더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 요게 이제 3의 배수가 될 때마다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여기 F18까지 6번 반복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3이 6번 반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19는 얘하고 똑같겠죠. 처음으로 돌아갈 테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더 해서 마이너스 10 이렇게 빼주시면 어렵지 않죠? 네, 노가다 하시면 돼요. 대입해서. 말고는 솔직히 쌤 눈에는 별로 어렵다라고 보이는 게 없어서 질문 있는 거는 개별적으로 하세요. 오늘은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이 쌤이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죠.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오늘 배울 건데요. 미지수가 2개면 방정식도 최소 2개는 있어야 돼요. 최소 2개는 있어야 그 해를 특정 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지수가 만약에 3개인데 공식이 2개밖에 없어요. 이렇게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 그러면 미지수의 값을 특정 지을 수 없어요. 왜 특정 지을 수 없어? 무수히 많아요. 그걸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이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미지수가 2개인 1차 방정식 배웠었죠. 2학년 1학기 때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요. 얘를 만족하는 순서성 x, y가 무수히 많죠. 그래서 그 무수히 많은 애들을 적표평면에 나타내는 직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여기는 이제 굉장히 쉬워요. 문제 푸는 방법만 배우는 거야. 미지수가 2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딱 2가지가 있어요. 옛날에는 4가지가 있었어요. 2가지가 없어지고 2가지밖에 없어요. 그다음 한 가지는 이제 1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1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경우는 1차식을 한 미지수에 관해서 정리해요. x는 y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밑에다가 대입법을 사용해서 x에다가 y 플러스 3 대입합니다. 그 다음 풀어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은 연립방정식 x-y는 3하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5를 풀어보셨어요. 요 1차와 2차가 연립된 이런 케이스에서는 요 1차식을 뭐 y에 대해서 정리하셔도 되고 x에 대해서 정리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정리를 합니다. y는 x-y는 3으로 정리해서 요 밑에 식에 요 밑에 식에 y에다가 x-3 이렇게 대입을 해줘요. 대입을 해주면 x제곱은 그대로 얘가 이제 x-3의 제곱이 되고 여기 5는 그대로. 그러니까 정리하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럼 이제 x 값이 많으면 2개까지 나오잖아요. 2개까지. 네. 근데 이제 얘는 연립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 2가지 방정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y 순서쌍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x가 1일 때는 여기다 1을 대입을 해서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쌍을 찾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x가 2일 때는 x에 2를 대입을 해서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서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또는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하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많이 해봤어요. 1차를 정리해서 대입하는 건. 자, 두 번째는 이제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케이스인데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케이스가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았어. 근데 그 과정들 다 없어지고 딱 하나만 남아있습니다. 네.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케이스에서는요. 이 2가지 방정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요. 인수분해가. 근데 우리가 이제 2차 방정식을 풀고 그럴 때는 인수분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보다 우변이 0이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했었죠. 왜냐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 때 a 곱하기 b가 0이면 곱해서 0이 되는 숫자는 0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0이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를 할 때는 우변이 0인 채로 인수분해가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인수분해가 돼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얘를 이쪽으로 이항시키셔서 인수분해가 되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를 하면 x 플러스 y 곱하기 x 마이너스 y가 0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하고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이 되거나
아니면 얘가 0이 돼. 둘 중에 하나는 0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x 플러스 y가 0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 x 마이너스 y가 0이 되는 경우. 여기는 요거만 만족하는 애를 찾는 게 아니죠. 이거랑 이거를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를 찾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0이다를 만족하는 두 x, y가 4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제곱은 16도 동시에 만족합니다. 그 x, y를 찾고 싶은 거고요. x 마이너스 y는 0이다를 만족하는 x, y가 밑에 거, 밑에 2차식도 동시에 만족하는 x, y를 찾고 싶은 거죠. 그러면 뭘로 변했어요? 방금 전에 배웠던 1차와 2차가 연립된 케이스로 변했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건 이제 이항하셔가지고 y가 마이너스 x다. 그래서 대입해 주셔서 4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뭐야? 3x제곱 플러스 x제곱은 16 해서 8x제곱 x제곱이 2네요. 그럼 x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오죠. 근데 지금 x하고 y가요. 값은 다 절대값은 같고 부호만 반대예요. 그럼 y는 이제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책에서는 x가 루트 2면 y는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써놨겠죠. 정리를 해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 요건 이제 y 이항시키면 x하고 y하고 같다. 이렇게 네, 잘 정리하면은 5x제곱에서 3은 x제곱 빼면은 2x제곱이 16인 거니까 x제곱이 8이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나오죠. 그러면 그에 따라 y도 똑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모양을 굉장히 간단하죠? 뭐 별거 없어요. 쌤이 아까 잠깐 살짝 말 실수했는데 2개 아니고 3개 3개 남았어요. 하나 더 남았어요. 1차와 2차가 연립된 경우 2차와 2차가 연립된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이 경우가 있는데요.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내가 사실 이게 특강이고 조금 빨리 해야 돼가지고 내가 말을 다 못해요. 해주고 싶은 얘기를 다 못하는데 이제 더 깊게 들어가면 방정식의 해가 닿는 뭐 성질들 이런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얘기해주고 싶은 것들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이차 방정식에서 이 대칭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 반대로 바꿔봐. 근데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모양의 방정식을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자, 얘 지금 보시면 그래서 대칭식은요. 제곱이나 더하기, 곱하기처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애들 위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위의 식을 요 x를요. y로 아예 바꿔요. y를 x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요 x를 y로 바꾸고 y를 x로 바꿔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y로 바꾸고 얘도 x로 바꿉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제 덧셈하고 곱셈들은 다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써줘도 상관없어요. 얘도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을 이용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0이라고 써줘도 관계없어요. 그렇게 되면 처음 방정식과 완전히 똑같죠. 이렇게 생긴 방정식을 이제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대칭식이라고 하는데 대칭식은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지금 저 첫 번째 있잖아 얘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요 1차와 2차가 연립된 게 아니고 얘가 2차로 가요. x하고 y가 곱해지면 얘를 2차로 봅니다. 그러면 2차와 2차가 연립이 된 거예요. 그럼 2차와 2차가 연립이 됐으니까 뭐 둘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돼야 된다며. 그죠? 근데 지금 이건 실 이쪽으로 이항시켜도 인수분해 안 됩니다. 이렇게 인수분해 안 될 때 쓰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이 대칭식인가를 따지기 전에 2차와 2차가 연립이 됐다는 걸 알아봤는데, 눈으로 알아봤는데, 실을 이항시켰더니 인수분해가 돼. 그럼 굳이 대칭식으로 하지 마세요. 대칭식이 훨씬 빡셉니다. 예, 그래서 그냥 2차와 2차가 연립이 됐는데 인수분해가 됐다 그러면 그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대칭식은 어떤 식으로 풀이를 하냐면 대칭식은 x하고 y를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x하고 y가
같은 작용 조건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둘의 자리를 바꿔도 아무 상관없는 게 뭐가 있냐?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자리를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2차 방정식 두 근이 3하고 5야. 그랬더니 무슨 3하고 5야? 5하고 3이지. 이렇게 말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어떻게 풀이를 해 나가냐면요. x와 y를 두 근으로 갖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2차 방정식을 작성을 해버립니다. 작성. 그럼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yt 플러스 xy는 0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x와 y를 두 근으로 갖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의 해를 찾아야 돼요. 요거의 해를 찾으면 그 방정식의 x하고 y를 두 근으로 갖는다고 알고 시작했잖아요. 그럼 x, y를 찾은 게 돼요. 그럼 우리가 x, y를 찾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방정식을 완성하려면 누굴 알아야 되냐? x 플러스 y하고 x, y를 알아야 돼요. x 플러스 y하고 x, y.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x 플러스 y가 있고요. 여기 x, y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x 플러스 y하고 x, y가 있진 않고 변형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x 플러스 y를 왜 그런지 나도 몰라요. u라고 잡습니다. u라고 잡고요. p라고 잡는 책도 있어요. x, y를 보통 v 이렇게 잡아요. q라고 잡는 책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얘는 뭐라고 적었어요? 그쵸, UV라고 적죠, 이렇게. 왜 그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UV라고 적죠. 잘해서. 그만 잘해서. 그래서 요거를 U하고 V로 바꿔주면 U 플러스 V. 이거는 7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EXY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되면 U와 V에 관한 1차와 2차가 연립된 케이스입니다. U를 이쪽으로 이항시키면 V는 7-U니까 여기 넣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그러면 U 제곱 마이너스 200 할 거니까 플러스 2U 마이너스 14에 얘 넘어오면 24죠. 0 나오게요. 64, 24에 여기 마이너스 붙이겠죠? 플러스 2 나옵니다. 그럼 U가 마이너스 6인 경우 U가 4인 경우 두 가지 나와요. U가 마이너스 6이면 이게 마이너스 6이면 V는 13이에요. 그 다음에 U가 4면 V는 3입니다. 이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얘가 U죠. X 플러스 Y가 U. 이 X, Y가 V입니다. 근데 U는요. 원래는 U는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V는 약간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헷갈리니까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방정식이 t 제곱 마이너스 u가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t 플러스 v가 13이네요. 와, 씨. 야, 씨. 네, 잘한 거 맞죠? 아, 이거 그럼 막 루트 막 뭐 나오는데. 안 나오네? 내가 이거 푼 거 맞죠? 아, 이게 19야? 아, 얘는 이거 풀었구나. 난 이거 풀었고.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렇게 됩니다. 이걸로 한번 풀어볼게요. 여기서 이제 근 찾으시면 돼요. 두 번째는 요거를 이제 대입을 하시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생기고요. 요거 이제 인수분해 하시면 1, 3 해가지고 t가 1 또는 t는 3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 어떻게 하고 시작했냐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와 y야 이루고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x가 1이면 이 두 근이니까 y는 3이 되어줘야 되는 거고 반대로 x가 3이면 y가 1일 수도 있죠. 자리를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우리 알고 시작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근해 공식 쓰면은 t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160, 36, 뭐 몇 루트 i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죠? 뭐 i가 없나? 뭐 아무튼 이렇게 근해 공식 쓰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네. 그때 이제 x가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b면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b인 거고요. 반대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네 쌍을 총 찾으셔야 돼요. 네 쌍. 오케이? 요때 많이 쓰죠. 이렇게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도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아. 그런 연립 2차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대칭식이라고 하고요. 일반적으로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자리를 바꿔도 상관없기 때문에 x와 y를 두 근으로 갖는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작성해서 그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해를 거꾸로 찾아줍니다. 그럼 x와 y를 찾게 되니까요. 근으로 잡고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찾기 위해서는 x 플러스 y와 xy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x 플러스 y와 xy를 이런 다른 미지수로 이제 치환을 해서 그 u와 v에 관한 2차 방정식 아니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을 세워서 해를 찾아준다. 대칭식이 조금 논리가 조금 어렵죠. 논리만 잘 이해하면 별로 어렵진 않을 거예요. 다 풀이법은 똑같으니까 한 번씩 풀어보시길 바래요. 여러분. 오늘 어렵지 않을 겁니다. 여기 요거만 한번 요거 아니 요거만 한번 해볼까요? 필수이제 3번. 필수이제 3번. 앞에는 똑같으니까. 연립방정식 x 플러스 y 플러스 xy는 마이너스 5고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xy 12. 이게 이제 x하고 y를 바꿔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자리를 바꿔도 되고 둘 다 마이너스니까 뭐 자리 바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제 x 플러스 y를 보통 u, x, y를 v 이렇게 잡고요. 요거는 u 플러스 v는 마이너스 5 이렇게 잡아주고 요거는 u 제곱 마이너스 2v 할 건데 여기 v 마이너스 마이너스 u네요.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v는 마이너스 u 마이너스 5로 바꿔서 여기 넣어줍시다. 여기다 넣어주면 u 제곱 플러스 2u 플러스 10 마이너스 u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u 제곱 플러스 u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1, 2에서 마이너스 붙이겠죠? 네, u가 1인 경우와 u가 마이너스 2, 두 가지가 있나요? u가 1이면 여기다가 1 대입하면 v는 마이너스 그 다음에 u가 마이너스 2면 v는 마이너스 4 이게 있잖아요. 이게 이거잖아. 이게 첫 번째 케이스는 있잖아요. x 플러스 y가 1이고 x, y가 마이너스 6이고 그럼 사실은 이제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x, y를 두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찾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한다면 이게 인수분해 해서 찾거든요. 근데 이거 웬만하면 여기서 다 찾았어요. 더해서 1이고 곱해서 마이너스 6이니까 x가 2고 y가 마이너스 3이고 반대로 x가 마이너스 3이고 y가 2거나 이렇게 보통 영수 왜냐면 어차피 이걸 갖다가 어차피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거잖아요. 어차피 그리고 그 근이 xy다니까 그냥 xy 집어낼 거 아니야. 그쵸? 네. 그러니까 여기서 웬만하면 그냥 찾아줍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두 번째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고 x, y가 마이너스 3이래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죠? 그래서 1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바꿔도 되고 이렇게 내상 찾으시면 돼요. 되게 어렵지 않습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은 벌써 거의 다 끝났어요.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필수에 이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연립 방정식이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하는 양수의 값을 구하시면 되거든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지래요.
마찬가지겠지.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은 1차하고 2차가 연립이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차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a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야 풀리니까. 그럼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은 0 해서 뭔가 2차 방정식이 3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6은 0이라는 이제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나왔다. 여기서 x를 얻음에 따라 그 x를 다시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y도 찾는 거다.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x를 몇 개 찾았느냐에 따라 그 x에 a를 더해서 마이너스 x에 a를 더해서 y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x가 2개 나오면 그에 따라 y도 2개 나오고 x가 3개 나오면 그에 따라 y도 3개가 나오고 뭐 이렇겠죠. 근데 여기서는 오직 한 쌍의 힘을 가지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x가 중근을 가져주면 되겠죠. 여기서 x가 중근을 가져주면 x가 딱 하나밖에 없어. 만약에 5밖에 없어. 그러면 y는 그냥 뭐 a-5야. 이게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쌍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별식이 여기다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2차와 2차가 연립이 되고 1차와 2차가 연립이 되고 뭐 그런 거 뭐 그 뭐야 뭐 해가 개수가 뭐 어떻고 이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1차와 2차가 연립이 되면 1차는 2차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2차와 2차가 연립이 되면 2차를 인수분해, 하나를 인수분해 해서 1차와 2차가 연립된 케이스 두 개로 나눠서 연립 2차 방정식은 네, 여기 쉬우니까 내가 저기 하면 여기 연립 2차 방정식은 숙제 안 낼 수도 있어요. 오늘 만약에 진도를 좀 나간다면 연립 2차 방정식은 숙제 안 낼 수도 있어요. 그 연립 2차 방정식은 대놓고 시험에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그냥 대놓고 연립 2차 방정식 풀어 이러기 좀 어려워. 대신에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고 나면 여러분이 이제 뭐가 생기냐면 2차와 1차를 연립해서 교점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2차 내가 그 얘기도 했죠. 포물선하고 직선의 교점을 찾으려면 포물선의 방정식과 직선의 방정식은 원래 연립을 해야 돼요. 1차 직선하고 직선 이거 찾을 때 여러분 연립해가지고 연립 방정식을 해체했다. 근데 이 포물선하고 직선하고의 교점을 찾으려면 연립을 해야 되는데 아직 연립 2차 방정식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연립이라는 말을 안 할 뿐 사실은 연립을 하고 있는 거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풀이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이제 좀 자유롭게 연립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무기가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부정방정식으로 갈게요. 부정방정식은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부정방정식이 왜 저런가를 알면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부정방정식이구나 느끼시면 돼요. 풀이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네, 풀이법은 굉장히 좋아요. 부정방정식 내가 이거 나올 때만 얘기해 주는데 부정방정식의 부정이 뭔지 알아요? 맞아요. 투부정사와 같은 뜻입니다. 투부정사. 투부정사는 투 뒤에 오는 영어 또 지식 이런 걸 또 뽐내야 되나? 투 뒤에 오는 그 동사 원형에 따라서 형용사적, 부사적, 명사적 용법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정해지기 때문에 부정사예요. 품사가 정해지지 않았다. 네. 그래서 요거 부정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정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결정할 수 없는 방정식. 그럼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서 뭘 결정해요? 해를 결정하겠죠, 그렇죠? 근데 왜 해를 결정할 수가 없다? 아까부터 2년 전부터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거. 미지수의 개수가 등식의 개수보다 더 많아요. 미지수의 개수가 더 많아서 해를 하나로 딱 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부정방정식을 다 배웠죠? 1차 함수가 가장 대표적인 부정방정식. 1차 함수 x 플러스 y가 5 이러면 x 플러스 y가 5이게 얼마나 많아요? 미지수는 x하고 y 두 개고 등식은 x 플러스 y가 5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5를 만족하는 x, y 수식상이 어마어마하게 많단 말이에요. 이게 부정방정식입니다. 그러면 부정방정식도 어떻게든 풀어서 해를 찾을 건데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은 못 푸는 게 맞아요. 풀기 뭘 풀어? 예, 보통은 기본적으로 부정방정식은 못 푸는 게 맞습니다. 필수예제 6번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해를 구해 이런 경우가 별로 없고요. 부정방정식은요. 자, 내가 너한테 요런 부정방정식을 줄 거야.
여기 미지수 x하고 y하고 두 개고 2차도 있고 등식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모르겠지?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자연수인 애들만 찾아. 이렇게. 이거 x, y 엄청 많단 말이야. 근데 너는 그냥 자연수만 찾게. 이런 식으로 정수 조건을 붙여주는 경우가 있어. 정수 조건이 붙으면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약수와 배수 관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2x 플러스 xy 플러스 y는 7이라는 부정방정식이 있으면 얘는 좌변이 우변이 0이 아니어도 괜찮으니까요. 어떻게든 좌변을 인수분해하세요. 우변이 0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두 개를 x로 묶으면 안 되겠네요. 요거 두 개를 y로 묶어주면 x 플러스 1이 되죠. 그래서 요 뒤에다가 2를 더할 거예요. 2를 더해서 2로 묶어서 x 플러스 1을 받아요. 그럼 이쪽만 더할 수는 없으니까 우변에도 같이 더해요. 네. 그럼 x 플러스 1이 공통인수니까 x 플러스 1 곱하기 y 플러스 2. 요게 9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x, y가 뭐야? 자연수란 말이에요. 양의 정수. 자연수에 자연수 1을 더하면 자연수죠. 거기다가 2보다는 크고 낮습니다. 자연수 y에 자연수 2를 더하면 자연수고요. 얘는 최소한 3이에요. 그런 애들 자연수 두 개를 곱해서 9가 됐다는 건 이 두 개의 숫자가 9의 양의 약수라는 뜻입니다. 자연수끼리 곱해서 9가 됩니다. 네. 그러면 1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둘 다 2와 3이 넘기 때문에 2 이상, 3 이상이기 때문에 1은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럼 1을 사용할 수가 없는데 자연수끼리 곱해서 9가 되는 케이스는 3 곱하기 3 말고는 없죠. 아예 없습니다. 네. 그래서 x 플러스 1이 3이 되려면 x는 2, y 플러스 2가 3이 되려면 y는 1. 이거 한 쌍밖에는 없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있잖아요. 이게 조금 약간 마이너스 2거나 이러면은 자연수에다가 2를 빼면 약간 마이너스 1이나 0 정도는 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부호를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는. 네, 2번도 마찬가지예요.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정수일 때. 두 근, 알파와 베타가 모두 정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알파와 베타의 합이 2a고요. 알파와 베타의 곱이 2a 플러스 4라는 이제 근각에서의 관계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죠? 여기에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켜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2a에다가 2a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4를 대입을 할 거예요. 여기다. 대입을 할 겁니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파 베타 마이너스 4 이런 식이 되고요. 알파 베타 이쪽으로 이항시켜 줄 거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 하고요. 얘랑 얘를요 마이너스 베타로 묶을까요? 그럼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얘랑 얘를 마이너스 베타로 묶으면 알파 마이너스 1. 그래서 뒤에도 이제 양변의 1을 빼요. 양변의 1을 빼서 알파 마이너스 1을 똑같이 만듭니다. 이렇게. 공통인수가 나와야 묶으니까. 그럼 이제 얘랑은 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베타가 남고 여기는 1 남으니까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고 베타 마이너스 1로 바꿀게요. 이렇게. 일단 알파 베타가 앞에 있는 게 편하더라고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플러스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그럼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곱해서 5가 돼야 되는데 알파 베타가 정수란 말이에요. 정수. 정수에서 1 빼면 정수예요. 정수끼리 곱해서 5가 되려면 이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이 5의 약수예요. 근데 여기는 이제 조심할 게 정수예요. 자연수가. 그럼 4쌍 정도 나와요. 얘가 1이면 얘가 5. 얘가 5면 얘가 2.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얘가 마이너스 5. 얘가 마이너스 5면 얘가 마이너스 5. 이렇게 4쌍 정도 찾아줄 수. 그 이유는 좀 찾을 수 있죠? 알파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알파가 2인 경우, 베타가 6인 경우. 반대로 6, 2인 경우. 0 마이너스 4인 경우, 마이너스 4, 0인 경우. 이렇게 4쌍으로 찾아주세요. 이게 부정방정식입니다. 정수 조건이 붙으면 그 약수관계 이용해서 배수와 약수관계 이용해서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7번 실수 조건이 붙어있는 부정 방정식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정수 조건이 안 붙어있고 실수 조건이 붙어있는데 이제 뭐 쌤이 자꾸 이런 쪽으로만 얘기해가지고 미안한데 얘는 시험에는 진짜 잘 안 나와요. 얘는 시험에 나오기 조금 억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수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 얘는 차라리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나중에 최대 최소 구할 때 더 많이 나와요. 최대 최소 구할 때 더 많이 나옵니다.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구하시오. 해놓고 이제 방정식 하나밖에 안 줬죠. 미주수 xy 두 개고요. 이럴 때는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있기 때문에 요거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1을 더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y제곱 플러스 4y 플러스 요거 얘가 1 가져갔잖아요. 그죠? 예, 여기 4라고 써서 완전 제곱식을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얘는 이제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0이다. 이런 방정식이 되죠. 근데 이제 여기 제곱이 됐기 때문에 실수끼리 계산해서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고 같고요. 얘도 역시 0보다 크고 같단 말이에요. 0보다 크거나 같은 애들 둘을 더해서 0이 되려면 둘 다 0이 되는 수 말고는 없겠죠. 네, 그래서 x는 1,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x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의 합으로 나타내시면 되는데 이거 한번 해보세요.